전범수 선생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정도의 다양한 단계의 그 파킨슨씨 병 그리고 그 단계마다 또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증상에 대한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치료는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운동치료라는 거는 어떤 그 1, 2, 3, 4, 5로 해서 원칙이 딱 있어서 그것만 지키거나 정해야 따라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고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그 필요하신 분이 있고 또 필요 없는 운동치료가 있고요. 각각 모든 경우에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45분의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에 대한 모두 개별적으로 맞는 치료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강의는 일단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파킨슨 질환에서 운동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하고 그로 인해서 운동치료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어떤 효과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제가 쭉 훑어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 모든 환자분들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셀프 스트레칭법을 제가 오늘 동영상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여러분께 배부되는 자료는 없을 것이지만 일단은 그 동작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반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따라 하셔도 좋고 좀 기억을 아니면 잠깐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서 그 동작을 하루에 여러 번씩 반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강의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주에 한 번꼴로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이 처음이고 앞으로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아마 조금 다른 운동치료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공이 더 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무슨 자료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이 제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킨슨씨 질환의 운동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씨 질환 증상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주된 증상으로 손이 떨린다든지 머리가 떨린다든지 동작이 느려지고 그다음에 뭔가 동작이 둔해지면서 딱딱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균형 잡는 것이 특히 어려워진다고 느끼실 겁니다. 2차 증상으로는 이제 얼굴의 표정이 예전만큼 활발해지지 않고 표정이 점점 없어지고 걸을 때 발을 좀 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자 말이 분명해지고 목소리도 조금 예전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잘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운동치료를 해야 되냐면 운동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파킨슨씨 질환에 의한 증상,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약으로도 여러분이 감소를 시킬 수 있지만 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치료를 통해서 그리고 약의 효과를 더 높이는 데 운동치료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등산활동이라든지 보행도 혼자서 잘 하셨고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안전하게 더 잘 하셨는데 부드럽게 잘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떨어진다 했을 때 이전에 활동했던 그런 수준을 유지하는 데 운동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걷는 것을 더 모양 좋게 하고 걷는 것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는 능력이 아까 떨어진다 그랬는데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 다음에 보여주신 것처럼 낙상,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요. 넘어지면은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들이 대부분 많으시기 때문에 뼈도 많이 약하고 뼈 말고도 다른 어떤 뇌출혈이라든지 그런 위험도 높은데 낙상으로 인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낙상 때문에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형 잡는 능력하고 운동을 조절하는 능력. 예를 들어 내가 걷는데 예전에는 돌이 길가에 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런 적 없었지만 요즘에는 돌이 조금만 더 걸려 넘어진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런 때 운동을 조절할 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을 훨씬 향상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의 기본적인 효과 중에 하나인 심혈관계, 심장이나 기타 혈관 질환 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운동 치료의 원칙은요,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하기에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라든지 수영도 좋고요, 골프, 댄스 이런 것도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걸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골프를 하기 힘들다 그러면 걷는 것만 해도 되고요. 수영을 뭐 이전에 배운 적도 없고 수영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수영 말고 그냥 걷는 거. 뭐 이런 것만, 걷는 거는 대부분 하실 수 있으니까 걷는 거 정도는 하시고, 기타, 수영, 골프, 댄스 이런 것들도 모두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다 도움이 되는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근력 강화 운동, 우리가 근력 강화 운동이 젊은 사람들이 근육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도 필요한 근력을 강화시켜야지 우리가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뭐 아령 가벼운 무게를 들고 하는 근력 강화 운동도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칙 파킨슨氏질환의 운동의 특징이 예전보다 동작의 크기라든지 동작의 모습이 좀 작아지고 그다음에 둔해지고 하기 때문에 동작을 보통보다 크게 일부러 그렇게 과장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자리를 걷는다,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한다 해도 제자리 걷기를 그냥 발만 땅에서 살짝살짝 떼는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높이 치켜들어서 무릎이 거의 허벅지까지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제자리 걷기를 크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걷는 것을 만약에 내가 하는데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누가 주위에서 부축해주지 않고 걷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필요한 보조기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쓰지 말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보조기구들은 다 이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동 동작이라고 했는데, 이동 동작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의자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디 가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런 것이 다 이동 동작입니다. 아니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방으로 나온다 할 때 그것도 다 이동 동작이 되고요. 일단은 걷거나 무슨 운동을 하려면 일단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혼자서 못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가 늘 옆에서 간병을 해주셔야 되고 늘 도와주셔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독립적인 활동이 어려워지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 동작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등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고요. 걷는 것도 예전처럼 모양 좋게 걷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짧아지고 불안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하고 걷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운동 치료의 방법은 일주일에 3회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정도는 해야 된다. 이틀에 한 번꼴은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총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면은 한 6주 정도를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따라서 6주 정도를 꾸준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약효가 하루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약효가 오후쯤 되면은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더 운동하는 게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약효가 좋을 때 오전 중에 운동을 하시는 편이 훨씬 운동하기도 쉽고, 운동하는데 본인이 덜 힘들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자꾸 운동하는데 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운동을 오래 하기가 힘들거든요. 운동도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몸이 편할 때 오전 중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치료의 순서를 보면은 먼저 모든 운동치료가 기본이 처음에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동차도 바로 엔진 켜가지고 바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정 부분 한 30초든 1분이든 엔진 조금 돌려놔서 좀 약간 가열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 운전하면 훨씬 부드럽듯이 사람도 워밍업을 해주면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포츠 선수도 요거 안 하면은 부상을 입거나 뭐 생명의 위험에 운동 중에 생명의 위험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워밍업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관절 범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는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어깨도 있고 팔꿈치도 있고 손목도 있고요. 상체에는 목도 관절이고 허리 관절이죠. 고관절, 고관절, 힙, 그리고 무릎, 발목 다 관절입니다. 그런 관절이 점점 운동을 안 하면 뻣뻣해져서 굳고요. 연세가 드심에도 젊었을 때보다는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그러한 것을 점점 늘려줘야 됩니다. 관절 범위 운동을 충분히 해서 관절 범위를 늘려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자세 안정도 강화 운동인데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잘 앉아있기, 서있을 때도 잘 서있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구나 잘 하는데요. 그거 못하시는 분들은 뒤에 기대지 않으면 혼자 못 앉아있잖아요. 혼자 일단 기대지 않고 앉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앉아있다가 뭐 물건을 가질 때 손을 뻗었는데 손을 뻗어서 손을 뻗기만 해도 균형을 못 잡는다. 그러면 그것도 잘 앉아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 때도 잘 앉아있으려면 내가 손을 뻗든 뭐 박수를 치든 어디를 딴 데를 쳐다보든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안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환자분들께서 서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보호자분께서 앉아 계시면 환자분들께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셔가지고 환자분들께서 불편하신데 서 계셔서요. 예, 그래서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기대지 않고 앉아 있고 누가 뭐 나를 밀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동작을 취할 때도 균형을 잘 잡고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보고, 그다음에 서 있을 때 내가 혼자서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서서 어디를 내가 동작을 한다든지 다른 걸 쳐다보든지 할 때도 균형을 잘 잡고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운동이 자세 안정도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침상 동작 운동인데 뭐 침대에서 일어나기, 앉아서 서기, 서서 뭐 나오기 뭐 이런 것들 침상 동작 운동이고요. 이동 동작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아니라 비슷하게 들어갔던 거고, 그다음에 걷는 거랑 계단 같은 거 그런 동작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좀 질환이 많이 진전이 돼서 많이 뒤에 거 걷는 것까지 많이 힘들다 그러면 처음 1, 2, 3번 정도라든지 1, 2, 3, 4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웜업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뭐 에르고미터라는 기계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쉽게 봐서는 자전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인데 상체 에르고미터니까 자전거는 발로 타죠. 발로 타는 게 아니라 팔로 이렇게 타는 기계가 있어요.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에르고미터로 3분 전면으로 하고 3분 뒤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3분 정도 내지는 5분 정도 하고, 그러니까 다리로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상체만 운동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전거 타기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 누워서 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좀 편하겠죠. 그런 거 5분 정도 하면 워밍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관절범위 운동은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칭 이따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관절 운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깨, 뭐 팔, 그다음에 고관절, 무릎 관절 이런 것들 다 관절 운동에 대해서 해주는데, 관절 운동 범위 운동을 하면 뭐가 좋냐면 릴렉스가 됩니다.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긴장이 풀어지고, 그다음에 자세 교정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부정해지거든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특히 이제 이 몸통, 이 등뼈가 척추가 앞으로 굽어서 구부정해지고, 고관절도 굴곡, 주로 고관절이 반드시 펴져야 되는 그게 아니라 고관절이 이렇게 굽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굽는 포즈가 많아지는데요. 그런 거를 반대로 허리도 펴고 고관절도 펴고, 그 다음에 이 어깨도 이렇게 앞으로 굽는데 그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펴지는 그런 식의 자세 교정이 이런 관절 범위 운동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흉추 후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허리가 굽는다는 그 얘기인데 그것도 교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몸 자체가, 트렁크 자체가 몸통이 이렇게 움츠러들면 폐가 펴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라는 게 결국 폐가 충분히 펴져서 많은 공기를 우리 몸에 들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깨도 좁아지고 흉추도 이렇게 앞으로 좁아지면 폐가 충분히 펼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로 이렇게 펴주면 호흡을 하는데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호흡 개선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근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자세 안정도 강화 운동은 앉기, 서기. 그러니까 먼저 앉는 것부터 균형 감각을 잘 훈련을 한 다음에 이게 잘 되면 그다음에 서서 균형 감각을 잘 잡는 그 훈련에 들어가는 거고요. 방해 동작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앉아 있는데 옆에서 치료사가 밀어본다. 그랬을 때도 내가 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해 동작을 이기고 운동을 계속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위스볼이라는 혹시 공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커가지고 곰으로 되어 있고요.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합니다. 다양한 크기로 있는데, 스위스볼이 뭐냐면은 이따가 사진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공이 탄력이 꽤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는데 탄력이 꽤 있어서 앉아도 많이 찌그러들진 않습니다.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 위에 배를 깔고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 자세로 할 수 있고, 굉장히 난이도 어려운 건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을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대고요. 벽이 있으면 등 뒤에 공을 대고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선다 한다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그 동작의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운동 기구인데 그걸 가지고 하면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더불어서 균형을 잡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뭐 헬스클럽에서 하는 앉아서 하는 노젓기 운동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뭐 이런 것도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침상 이동 동작은 아까 앉았다 일어서기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한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통 이렇게 돌리는 운동이 이게 많이 안 됩니다. 점점 배가 질환이 진행될수록.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그냥 혼자서 자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풀리라든지 이거는 도르래처럼 생긴 치료 기구인데 풀리나 세라밴드는 역시 치료 기구 중에 하나인데 아주 탄력이 있는 고무 밴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하면은 그 고무 밴드가 당기는 힘을 내가 이겨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인데 이런 것도 이용해서 몸통을 돌리게 하면은 몸통을 돌리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좋죠. 강화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동 동작 훈련은 그 앉아 있다가 서기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앉아 있다가 설 때 그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면은 그 근육 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훈련하실 때는 일단 높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연습을 하십시오. 높은 의자를 먼저 하고 높은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걸 잘 하시게 되면 의자를 조금 낮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낮은 의자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서는 이 동작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려고 하는 그 동작, 시작하는 동작을 우리가 뭐 박자를 맞춰서 뭐 하나, 둘 이렇게 박자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고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고 하는 그런 연습들을 반복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나와야 되죠. 그때 그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연습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마다 여러 개의 개별적인 동작들이 결국엔 집합돼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내민다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훨씬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푸시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 같은 거 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팔을 쭉 펴서 내 몸을 밀어서 중력을 이겨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팔을 피는 근육이 힘이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팔 피는 힘이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 내 몸을 못 밀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근육이 삼두박근인데 그 삼두박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계단 오르기 같은 거는 일단은 계단을 직접 오르지는 않고요. 평행봉 물치료식 같은 데 있죠. 그 안에서 그 블럭 같은 거 한 계단 한 블럭 정도 되는 걸 하나 놓고요. 그 블럭을 한번 앞으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 옆에다 둔 다음에 옆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 훈련을 먼저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계단 오르기를 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행 훈련에서 걷는 거를 뭐 일단은 하긴 하는데 그 전에 걷기 위해서 더 도움이 되라고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여성 환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싱크대 여성분들한테 친하지만 남성분들한테는 별로 친하지 않죠. 근데 뭐 싱크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싱크대든 식탁이든 뭐 이런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 그 가구면 다 됩니다. 그래서 잡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손은 가볍게 그 물건이나 벽을 짚거나 이렇게 좀 균형을 위해서 잡은 채로 운동을 하시는데 서서 발뒤꿈치만 이렇게 듭니다. 발뒤꿈치 들기. 그다음에 서서 앞발만 들기. 이런 거 그냥 굉장히 쉽고 단순하니까 평소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세면대 잡고 우리 양치질 할 때 내가 뒷발 들고 양치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서서 발뒤꿈치 들기, 서서 앞발 들기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에 등 대고 가볍게 쪼그려 앉기. 그냥 바닥에 쪼그려 앉기는 너무 힘들어서요. 벽에다 등을 대면 좀 쉬워집니다. 벽에다 등을 대고 이렇게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거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거 지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벽에 등 대고 가볍게 너무 깊이 쪼그려 앉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엉덩이가 무릎보다 내려가지는 않게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쪼그려 앉기. 그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나기. 이거는 뭐 의자에서 싱크대 같은 거 주위 가구나 이런 거 잡고 일어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다리로 서고 이런 데 잡고 다리 옆으로 이렇게 차는 거. 옆으로도 차고 뒤로도 차면 됩니다. 옆으로 차기, 뒤로도 차기. 어려우면 조금씩만 차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하게 되면 크게 뒤로 크게 차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되면 이렇게 짚고 하는 거 없이 손 놓고 혼자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 난이도 조절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박자에 맞춰 제자리 걷기인데, 아까 제자리 걷기에서 동작을 크게 하라고 그랬죠. 다리를 높게 드는데 대신에 박자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걷기 결국 걷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걸을 때 자꾸 보폭이 짧아지고 리듬이 깨지고 점점 아주 이렇게 짤박짤박 걷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하나 둘 이대로 끝까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먼저 하기 위해서 박자에 맞춰서 제자리를 걷기를 하면 됩니다. 박자에 맞춘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시계를 보면서 1초에 한 번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위에 누가 있으면 아까 제가 하듯이 숫자를 세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메트로놈 같은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박자 맞추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틀어놓고 박자 소리 딱 나게 하면 그거에 맞춰서 크게 제자리 걷기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걷기에 들어가면은 뭐 옆으로 걷기, 그다음에 발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엇갈려 걷기, 뭐 서서 몸통 돌리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그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이제 지금 말했던 이런 건 세부적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균형 잡는 게 안 된다 그러면 균형 잡는 거를 잘 하도록 운동을 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하면 좋은 것들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건강,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병의 진행을 조금 늦추는 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나 걷기 이런 게 다 좋고요. 한 번 하는데 그렇지만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 한 30분 정도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30분 정도 걷는 거 저는 생각하시고, 맥박에 60에서 80%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정확히 알긴 힘드니까 그냥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지구력 강화 운동, 역시 짧은 거리 걷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이건 짧은 거리니까요, 4번에서 6번 정도 하고, 속도는 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편하시게 해주면 되고, 대신에 걸을 때는 주위에서 좀 누가 봐주는 게 필요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근력 강화 운동도 필요해서 이제 나중에 근력 강화 운동, 좀 가벼운 무게 같은 아령 같은 거 들고 운동하는 거 해주시면 좋고요. 유연성 강화 운동, 스트레칭, 이거는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 강화 운동도 일상생활 동작, 뭐냐면 뭐 먹고 화장실 가서 용변 보고, 그다음에 세수하고 뭐 목욕하고 이런 것들 다 일상생활 동작인데, 이런 게 아무래도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혼자 하기 힘들어지니까 가능하면 쉽고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동작 훈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작업치료실 같은 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리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데서 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자세 같은 것도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지금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여기서 모든 스트레칭을 다 포함하진 않았지만, 파킨슨 그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스트레칭이고, 다리에 대한 스트레칭이 있고, 몸통에 대한 스트레칭, 그 다음에 상지에 대한 스트레칭, 이렇게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가벼운 동작 정도는 따라 하셔도 되고요. 지금 누워서 하는 동작도 있고, 뭐 엎드려 하는 동작도 있지만, 뭐 앉아서 하는 동작 같은 거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그 무릎 뒤쪽, 앞쪽 근육 스트레칭 하는 법입니다. 저희 치료사님이신데요. 이게 다리를 엎드려서 손도 이렇게 쭉 펴고요.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하고, 일단 엎드리는 자세가 뭐가 좋냐면, 여기 고관절, 허리 이런 데가 많이 굽는데요. 엎드리면 자연히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스트레칭이 되고요. 허리나 고관절이 스트레칭이 되고, 지금 하는 동작은 이 무릎 앞쪽에 이 근육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다리를 뒤로 이렇게 구부리면 요 앞 근육, 이렇게 다리 앞쪽 근육이 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천천히 하는 속도로 한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동작은 고관절의 근육을 펴주는 운동인데요.
같은 자세로 하는데 아까는 무릎까지는 놔두고 뒷다리만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윗다리하고 아랫다리를 한꺼번에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채로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 동작에 비하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고관절이 펴지는 것을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스트레칭이기도 하지만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드는 운동, 이런 것을, 다리를 드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해서 5분 정도 하고, 이게 만약에 지금 치료사님은 여기까지 올리지만 환자분들이 하시기엔 어려우니까 조금밖에 안 들어질 거거든요. 조금밖에 안 들어지면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5회 정도 해서 내리시고 하면 되고요. 점점 잘하게 되시면 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드시면 누가 여기서 이 다리를 살짝 들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이 다리 하나만으로도 10몇 킬로가 되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운동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발목 쪽을 살짝 잡아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이 엎드린 자세에서 이번에는 몸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가 펴지겠죠. 허리가 펴지고 고관절도, 이번에는 다리는 그대로 있고 상체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 또 스트레칭이 됩니다. 고관절을 펴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려운 동작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 들을 수 있는 정도는 환자분마다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들어지는 분들은 일단 조금만 들어 올리시고, 이걸 더 잘하게 되면 쭉 들어 올려서 거의 90도 가까이로 들어 올리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도 5회 반복입니다. 이런 동작들을 하실 때는 숨은 자연스럽게, 호흡은 자연스럽게 쉬고 뱉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는 상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고 손을 앞으로 짚은 상태인데, 거기서 등을 이렇게 폈다가 등을 펴고 고개를 들었다가 고개를 수그리면서 등이 이렇게 새우등처럼 되는 겁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등을 쭉 펴고, 팔과 다리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고개하고 등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척추, 경추, 목뼈하고 등뼈, 요추, 이렇게 허리뼈, 이렇게 이런 데가 관절 운동이 되는 거죠. 앞으로 수그렸다가 다시 쭉 펴고, 다시 앞으로 수그렸다가 쭉 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세를 교정해주는 운동이 될 것이고, 등을 고추 펴주는 운동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호흡 같은 것도 훨씬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5회 반복, 천천히 해서 5회 반복 해주시면 되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동작은 뭐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발, 왼다리를 같이 들고 있고, 나머지 다리와 팔로 균형을 잡고 있고요. 자, 다시 이번에는 왼발, 오른다리.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 때는 다리나 팔 중에 하나만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쉬워지겠죠. 그러니까는 두 손을 짚고 한 다리를 짚고 나머지 한 다리만 들어 올린다. 내지는 두 다리와 한 손을 짚고 한 손만 들어 올린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런 거 했을 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손, 왼쪽 다리 이렇게 같이 동시에 들 수 있는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치료기구들을 이용한 운동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집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베개 같은 거나 요 같은 거를 좀 깔고 똑같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실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긴 원통 높이는 한 50cm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발목에 걸쳤습니다. 발목에 걸치면 허리가, 이 무릎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네, 들어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역시 허리 근육 강화, 그다음에 고관절 스트레칭, 그런 것들이 다 되겠죠.
이것도 5회 반복. 이 동작하고 이 다음 동작이 비슷한데 차이가 한 가지가 있고 그걸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발목 뒤에다 뒀다는 거 잘 보시고요. 자, 이 다음 동작은 똑같은데 무릎 뒤에다 놓습니다. 무릎 뒤에다 두면 무릎이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훨씬 들어 올리는 걸 많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리가 펴지겠죠. 그러니까는 집에서도 이게 아니더라도 집에 어떤 이불 같은 거 내가 깔고 한다 그랬을 때 발목에다가 깔았을 때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싶으면 무릎까지 깔고 거기서 이렇게 등피는 운동. 이것도 비슷한 동작인데 치료 기구만 좀 바꿨습니다. 이런 기구들로 똑같은 동작을 쓰고 마찬가지로 고관절, 허리 다 펴는 운동이 되고요. 근육 강화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거는 상체 운동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그냥 쉽게 맨손 체조 하실 수 있는 건데 팔을 일단 옆으로 펴고 그다음에 주먹을 쥐죠.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 아래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돌려줍니다. 이런 거 따라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맨손으로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충분히 내가 근육이 강해서 가벼운 물병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물병 같은 거 들면 근육이 좀 강화가 되겠죠. 네. 다시 들고 주먹 쥐고 올렸다가 내리고 돌리고. 굉장히 보면 운동이 전반적으로 천천히 진행이 되죠. 천천히. 그래서 빨리 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고 스트레칭의 효과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하면 할수록 근육이나 인대 같은 데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템포는 굉장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천천히 하고 내가 만약 스트레칭을 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동작,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칭을 해서 쭉 폈을 때 그 마지막 동작에서 한 15초 정도 유지해주는 것이 스트레칭의 효과를 굉장히 높이는 좋은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앉은 채로 하는데 팔을 하나씩 위로 올립니다. 왼팔, 오른팔 그대로 하나씩. 굉장히 쉽죠?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더 올려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워낙에 잘 앉아 계시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팔 동작만 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지만 사실 앉아서 균형을 잡은 채로 팔을 뻗고 다시 내리고 뻗고 또 반대 팔을 뻗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 잡는 동작도 됩니다. 아까 했던 이것도 결국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 되고요. 이 운동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서서 하면서 아까 우리 싱크대에서 했었던 서서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서서 앞 뒤꿈치 들어 올리기 하면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작들은 여러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위로까지 올리죠. 180도 올라갑니다. 보면 절대 빨리 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이제
이제 스위스볼을 이용한 운동이 나옵니다. 이게 스위스볼이거든요. 스위스볼 위에서 앉았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또 뒤로 기울이고 또 앞으로 기울이고 또 제자리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또 제자리로 갔다가 또 뒤로 기울이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공 자체가 이게 내가 무게를 더 주면 더 꺼지고 앞으로도 굴러가고 하기 때문에 공도 내가 공이 빠지지 않게 조절해야 되고 나도 공 위에서 잘 앉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혼자서 하면 좋지만 혼자 하기엔 좀 어려운 경우에 뒤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손을 얹고 꽉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깨에 손을 얹고 그냥 지지해주는 정도로 해주면 환자가 등에다가 이렇게 좀 무게를 기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갔다 제자리 또 뒤로 갔다 제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허리나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팔을 편하게 아래로 내려놨습니다. 이번에는 팔을 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이게 더 어려운 동작이겠죠. 들고 앉은 상태에서 몸을 똑같이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 뒤로 갔다가 제자리 이렇기 때문에 몸을 더 균형을 잘 잡아야 되고 팔을 피는 그 근육 운동도 같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혼자서 하기 힘들면 뒤에서 누가 잡아주시면 좋고요. 보시면은 지금 앉는 자세가 불안하니까 이쪽 다리에다도 힘이 들어가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이게 뭐 앉아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가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근육에 힘이 다 들어갑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균형을 잡고 허리는 허리대로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앞뒤로 하기 때문에 이 골반뼈가요. 이렇게 서 있던 골반뼈가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눕고 또 뒤로 갈 때는 이렇게 골반뼈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반뼈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운동이 스위스볼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앞뒤 운동이었고 옆으로 운동을 하겠습니다. 혼자 앉아. 이건 조금 쉬워서 옆에서 누가 안 잡아줘도 되는데 팔을 내려서 공을 약간 잡아주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다가 오른쪽 다시 똑바로 왼쪽 다시 똑바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한쪽으로 가게 되면 이 다리에 지금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오른쪽 다리로 내가 힘을 주고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쪽에 힘을 주고 또 똑바로 앉을 때는 좀 편하게 잡다가 다시 환자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 다리에 또 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체는 내가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넘어지지 않으려니까 반대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몸을 이렇게 했을 때 상체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허리뼈 운동 같이 되고요. 골반뼈 역시 이번엔 아까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던 골반뼈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많이 힘들면 살짝씩 옆으로 움직이면 되고요. 잘하시는 분일수록 더 많이 옆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기울기가 커지니까 많이 불안해지면서 균형을 더 잘 잡아야 되겠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